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캐드나 일러스트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제작 방식도 언뜻 보면 비슷해. 예. 저 예전에 캐드 선생님이 수업자료 들고 가는 거 보니까 저거 나도 일러스트를 그릴 수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캐드 하시는 선생님들이 포토샵은 못해도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캐드하고 일러스트하고 호환이 잘 돼요. 예, 호환이 잘 되고, 그리고 캐드에서 못하는 거 일러로 갖고 와서 작업하기도 해요. 또는 이제 일러에서 좀 못하는 거 캐드로 갖고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보완 작업도 하기도 해요. 예,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 나름대로 이제 호환되는 부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레디어스 값을 입력하고 슬라이드라고 돼 있죠. 지금 육각이 입력돼 있어요, 그죠? 만약에 오각 하고 싶다 그러면은 5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OK 누르면은 오각이 만들어져요. 그죠? 딜리트 누르고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키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클릭. 이번에는 삼각형 만들고 싶어요. 삼각. OK 누르면은 삼각형 그려지고 딜리트.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200을 눌러볼까요? 200각? 2000이 아니라 200. 예. 각이 200개나 했어. 뭐가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네.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에 가까운 다각형. 이게 정확한 답이겠죠. 근데 우리 눈에는 원으로 보여요. 그죠? 네. 오케이 해볼게요. 예. 거의 원에 가깝게 만들어지죠. 얘네들이. 예.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안 한 거 꾹 누르게 되면은,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라운드 레ಕ್탄글 툴이 있어요.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야. 요거 진짜 많이 쓰여요. 예, 둥근 사각형. 이 둥근 사각형 선택하시고요. 드래그 하시면은 모서리가 둥그러져. 저는 이제 포토샵을 3.0부터 배웠고요. 일러스트를 5.0부터 배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좀 아주 진짜 지금은 일러스트 버전이 한 18버전, 20버전까지 나왔을 거야 아마. 예. 근데 초창기 때 사용을 한 거예요. 예. 포토샵은 3.0. 그다음에 일러스트는 5.0 때를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기능이 많지 않았어요. 기능이 많지 않아 가지고 라운드 사각형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면요.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고요. 이 동그라미를 네 군데에다가 모서리에다가 배치를 시키고 그리고 이 모서리 가장자리에다가 사각형을 갖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배치시켜 가지고 이제 라운드 사각형을 그렸어요. 예,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리는데. 그런데 라운드 사각형 그리는 게 딱 나오니까 와 세상 편한 거였죠. 그래서 버전업이 될수록 점점 기능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이나 이런 그래픽을 아주 초창기 때 배웠던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케이스이긴 해요. 나름대로. 그때는요 책도 없었어요. 책도 없어가지고 이걸로 누구한테 배우지? 막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저는 이게 학원도 많지도 않았어요. 예, 저는 학교를 지방에서 나왔는데 지방에는 컴퓨터 학원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 컴퓨터 학원이 아니라 오해 한글 가르쳐주는 컴퓨터 학원이 있었는데 디자인, 컴퓨터, 이게 포토샵, 일러스트 가르쳐주는 학원은 없었어요. 서울에는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서울 가서 배워와야 되나? 뭐 그런 고민도 했었어요. 실은 교수님들도 포토샵, 일러스트를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넘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배우라고 하니까 교수님한테 배운 거는 툴박스 하나만 딱 배웠어요. 진짜. 그리고서 알아서 해와 하니까 좀 뻥친 거예요, 진짜. 예,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예, 좀 운이 좋아가지고, 좀 선배들 통해가지고 좀 많이 배우긴 했죠. 예, 나름대로. 뭐 여튼 요즘은 이제 버전업이 많이 돼가지고 좀 편하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라운드 사각형을 그릴 때 얘는 라운드가 되게 작아. 나는 라운드를 더 큰 걸 그리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냐면요.
라운드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드래그 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클릭하면은 여기에 넓이가 나오고요. 높이가 나와요. 그리고 코너 레디어스라고 나와요. 예, 여기다가 내가 수치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수치만큼 모서리가 커져요. 예, 얘가. 그러면은 제가 넓이는 50에 높이는 한 20에 그리고 코너를 20으로 하면은 원이 이렇게 좀 많이 둥근, 그죠? 예, 많이 둥근, 높이만큼 둥근,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눌러볼게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예, 거의 반원이 들어간 거죠. 나름대로. 또 클릭하시고, 이번엔 너무 짧아. 그러면 길이를 길게 해볼까? 넓이를 한 200에 오케이 하게 되면 이렇게 길게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수치를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입력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예. 그러니까 포토샵 같은 경우는요, 약간 좀 감으로, 예, 느낌으로 이렇게 좀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좀 감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거 내가 색깔을 어느 색깔을 선택해야 되고, 수치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일러스트는, 요 수치 데이터만 익히면은 또 금방금방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나 수치 싫어, 계산하는 거 싫어, 예, 그런 분도 있긴 있는데 계산하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계산하는 거 좀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각도 계산하는 거 나오거든요. 360도를 갖다가 몇 도로 나눴을 때 얘가 각이 몇 개 나오고 그리고 360도를 몇 개를 나눠야지 뭐 뭘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게 나오긴 해요 나중에. 하지만 뭐 그렇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네, 저도 수학은 되게 싫어하고요. 산수 되게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안 해요. 네, 캐드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캐드는 진짜 약간은 좀 수학 공식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수학 공식을 외울 만큼 산수를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라운드 사각형을. 그 다음에 꾹 누르면은 스타 툴 있네요. 그죠? 예, 스타도 마찬가지예요. 별을 그려줄 수가 있는데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별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예, 누르고 드래그해서 별의 모양이라든가 위치 각도를 돌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별은 무슨 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포인트가 5개인 별이네요. 그죠? 예. 보통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5개이긴 한데, 요거를 응용해서 만들고자 했을 때, 여러 개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데, 클릭하게 되면은, 포인트가 5개가 아니라, 10개 해볼까? 10개 하게 되면은, 네, 10개 입력하고, 오케이 누르게 되면은, 10개인, 뭐 같아요? 폭탄 같은, 예,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 만들기도 하죠. 혹시 광고에서 보면은 뭐 폭탄 박앤 대세일 뭐 이럴 때 이런 폭탄 느낌 되게 많이 만들어요. 예, 그럴 때 요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뾰족뾰족한 게 되게 긴데 뾰족뾰족한 걸 또 짧은 걸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클릭하고 포인트를 한 40 그리고 레디어스 1이 되게 긴 거, 예, 긴 축이 레디어스 1번이죠. 그리고 짧은 게 레디어스 2예요. 그러면은 긴 거를 60, 짧은 거를 55 이렇게 해볼까요? 50은 너무 짧나? 50만 해볼까? 예, 50, 60에 50으로 가장 멀리 있는 포인트 그리고 가까이 있는 포인트를 갖다가 입력하고 오케이 누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예,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것도. 그래서 뭐 나름대로 어떻게 응용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도형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도형을 만들었으면은 이 도형을 만들어서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작업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사각형은 꾹 눌러서 레탐규트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게 되면은 사각형이 그려지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양끈 모서리 사각형은 끈 모서리가 4개잖아요. 그죠? 꼭지점이 4개인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끝에가 무슨 색깔로 돼 있어요? 파란색으로 돼 있죠?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선택하면 파란색으로 돼 있지만 하얀색으로 비어 있을 때도 있어요. 하얀색으로 비어 있을 때와 파란색. 그게 무슨 차이지? 예,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면은 전부 선택이 된 거고요. 그리고 하얀색으로 돼 있으면은 선택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검은색에 선택 도구 셀렉트 툴이라고 되어 있죠? 셀렉트 툴. 그리고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고 되어 있어요. 검은색은 선택 도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얀색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 다이렉트라는 거는 직접 선택하는 거야. 예, 이해가 아직 안 되죠? 일단은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 빈 여백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선택이 사라져. 예, 그러면은 선택이 사라지면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전체를 갖다가 내가 작업하고자 했을 때는 선택 도구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제하고 직접 선택 도구로 내가 어느 한 모서리만 이렇게 앵커 부분을 갖다 올라가 보세요. 그럼 하얀색의 네모난 박스가 생기죠? 이때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은 그 부분이 파란색으로 변했죠? 근데 나머지 3개는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죠? 흰색은 제가 조금 전에 선택이 안 된 부분이라고 했어요. 파란색은 선택이 된 부분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키보드에 방향키 있죠? 화살표. 오른쪽 여기 그 삼각형 그거 키보드에 화살표 있어요. 라이트 키 눌러볼게요. 라이트 키를 누르면은 움직이죠? 예. 움직이는데 어느 부분만 움직여? 선택한 부분만 움직여요. 또 업키 눌러볼게요. 업키 누르면 또 위로 가고 또 다운키 누르면 밑으로 가고 또 이렇게 선택된 부분만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제가 선택을 요 부분만 했어. 요 앵커 부분 요걸 선택하고 누르고 움직이는 거야. 누르고 이렇게. 그러면요, 그 선택한 부분만 움직이는 거야. 얘는. 예, 이런 식으로. 또 밑에를 또 빈 여백 클릭하면은 전체 해제가 돼요. 또 내가 나는 이 부분 선택해볼까? 이 부분만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부분만 또 선택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다시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버리고요. 네. 일단은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로 직접 선택을 하고 내가 키보드로 이렇게 방향키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1피셋으로 움직여요. 근데 좀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빨리 안 움직이나? 예. 궁금할 수 있어요. 그죠? 질문 참 잘하셨어요. 예.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예. 근데 좋은 질문 참 잘하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필요하거든요. 아주 섬세하게 작업할 때가 있고요. 빨리빨리 작업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능이 필요해요. 정말. 예. 나중에 디테일한 작업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수정을 하시냐면요. 여러분들 상단에 에디트라고 가볼게요. 에디트 안에 가시게 되면은 제일 하단에 프리퍼런스라고 있어요. 이 프리퍼런스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메뉴에 여기 제너럴이라고 되어 있죠. 제너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키보드 인크리먼트라고 되어 있죠. 키보드를 갖다가 조금 더 제어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키보드가 0.3528mm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한 작업을 아주 정교한 작업할 때는 0.001
이렇게 뭐 수치를 낮춰가지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맞출 때가 있어요. 손으로 움직이면은 이게 정확하게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키보드로 뭐 진짜 소수점 뭐 두째, 셋째짜리까지 예, 그렇게 작업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하게 조금씩 움직여. 그러면은 내가 얘를 1mm로 1mm로 하려면은 아까 0. 몇 mm보다는 좀 빨리 움직이겠죠. 1mm로 해놓고 OK 눌러주고 그리고 얘를 갖다가 클릭하고 키보드에 누르면은 아까보다는 좀 빨리 움직이죠. 예. 다시 1mm가 아니라 확연하게 알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너럴에서 1mm가 아니라 한 10mm 해놓자. 예. 그리고 OK 눌러주고 여기 클릭하고 그 다음 누르면은 이제 10mm씩 막 움직여. 뭐 퍽퍽 올라가.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나는 그냥 좀 이렇게 좀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좀 대충대충 하는 거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수치를 여러분들이 조절하시고 조금 더 세밀한 작업할 때, 디테일한 작업할 때는 이제 거기 움직이는 수치를 맞춰가지고 작업하시면 되겠어요.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예, 제너럴에서 여기 얘를 갖다가 0.001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움직이는 거야. 하지만 정교한 작업할 때는 그렇게 해도 작업해요. 예, 그런 경우 은근 많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너무 조금씩 움직이면 좀 뭐하니까 0.1 예, 또는 뭐 1 이 정도로 한 1mm 정도만 작업할까요? 예, 너무 0.1은 또 안 움직이니까 예, 1mm 정도 해놓고 오케이 누르면은 그래도 조금 예,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손으로는 이거를 정확하게 움직이게 맞추기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선택 도구로 얘를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면은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네, 하나 그려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직접 선택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빈 여백 클릭하고 해제를 해주세요. 지금은 다 선택됐기 때문에 빈 여백을 클릭하면 해제가 돼요. 아까는 제가 꼭지점, 예, 꼭지점을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뭘 움직이냐면은 여기 그 면을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얘네들 여기를 움직일 수가 있어.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선택 도구를 가지고 뭐 이렇게 예, 뭐 면이라든가 꼭지점이라든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봤는데 익스플로 한번 열어볼게요. 예, 인터넷 익스플로 네이버 여셔가지고요. 예, 네이버 NAVR 예, 네이버 열어서 그게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이클릭 아트 한번 찾아볼게요. 아이클릭 아트라고 예, 하시게 되면은 일러스트, 포토, 템플릿, 아이콘, 편집, 폰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일러스트 사이트예요. 일러스트를 갖다가 이미지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러스트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일러스트 그릴 일 있으면은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참고 많이 하고요. 그리고 다운받기도 하고 사이트 한번 접속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다 일러스트예요. 예, 일러스트로 그림을 그려서 판매하는데 이런 컨텐츠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CP라고 하게 돼요. CP. 그래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프리랜서도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강아지만 그려. 예, 강아지, 고양이 이런 동물만 그려서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직업, 예, 사람의 직업별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그리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다양하게 일러스트도 활동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요것만 잘해도. 그러면은 요 검색창에다가요. 박스 검색해 볼까요? 박스 이거 바그라고 썼네. 예, 배그가 아니냐. 배그 하다 보니까 예, 바그라 썼네. 예. 박스 예.
박스. 그러면은 이제 포장 박스 나오네요. 그죠? 예, 포장 박스. 박스 중에 어떤 박스를 볼까? 우리가 이제 쇼핑몰 같은 거 이게 보면은 배송 관련된 거 남길 때 이런 포장 박스 많이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 보시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보시면 여기에 상자가 하나 있죠.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가 열려 있어요. 그죠? 예, 열린 것도 있고 닫힌 것도 있고 뭐 응용하기에 따라서 상자에다가 뭐 제품을 담기도 하고 또는 상자를 열어놓기도 하고 포장을 한 것처럼 닫아놓기도 하고 예, 그렇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요런 것들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열린 거 요거는 열린 거고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예, 위쪽에 쭉 보면은 여기 예, 택배기사 아저씨 택배가 왔는데 여기 예, 포장해가지고 박스를 하나 만들었죠. 예, 그죠? 요것들 그래서 JPG 다운로드, PSD 다운로드 예, 얘네들은 JPG, PSD로 된 거 보니까 포토샵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그죠? 예, 포토샵으로. 근데 요런 그림들은 포토샵보다는 이제 일러스트로 예, 그린 게 더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 소프트웨어는 포토샵 CS3 예, 포토샵 CS3로 만든 건데 일단 여기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네, 그러면은 박스를 하나 그려 보도록 하는데 이 박스를 그리려면은 좀 각도라든가 크기라든가 요런 게 좀 맞으면 좋겠죠. 예, 그게 정확하게 맞으면 좋아요.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러면은 그런 그림을 그릴 때 일러스트에서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제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방안지에다가 자대고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러스트도 방안지가 있어요. 예, 걔를 그리드라고 하게 되는데 윈도우 웹 여기 메뉴에 메뉴 보시게 되면은 윈도우 뭐 이펙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뷰 체크해 볼게요. 뷰 윈도우 옆에 있는 뷰라는 거는 본다란 얘기예요. 예, 단지 보이게만 할 뿐이지 프린트가 되거나 하진 않아요. 뷰 들어가시게 되면요. 아, 여기 있구나. 예. 쇼 그리드. 이게 버전마다 조금씩 틀려가지고, 제가 버전을 여러 버전 쓰다 보니까 되게 헷갈려. 예. 쇼 그리드. 그러니까 그리드를 쇼 보여주세요. 예, 그런 뜻이에요. 쇼 그리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는 종이 나오죠? 예, 모는 종이 나왔어요. 모는 종이에다가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돋보기, 툴박스 아래 보시게 되면 돋보기 있죠? 저번 시간에 포토샵 할 때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 돋보기를 선택하시고, 화면을 한번 가운데다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은 화면이 커져요, 이렇게. 예, 조금은 이렇게 좀 크게 놓고 작업하는 게 좀 정교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박스 색깔. 박스는 황토색. 예, 황토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얘는 그 포토샵은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는데 일러스트는요 뽀백이 없어요. 뽀백이 아니라 면과 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게 되면은 앞에 있는 게 넓은 게 면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스트로크 테두리 되어 있는 게 선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필을 더블클릭해서 황토색 박스 색깔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OK 눌러주고요. 사각형으로 우리가 박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박스를 이렇게 하나 그려볼까요? 네. 박스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로 다 선택되어 있으니까 선택을 해제시켜 줘야 돼요. 빈 여백을 클릭하고 얘를
옆에 모서리를 잡아가지고 두 칸만 내려왔어요. 두 칸 정도만. 예, 두 칸 정도 이렇게 밑으로 내렸어요. 그 다음에 사각 선택도구, 사각 선택도구가 사각툴로 다시 제가, 박스를 이번에도 한 네 칸, 큰 네 칸 해가지고, 예, 총 8칸인가? 8칸짜리 박스를 하나 그렸어요. 그런데 얘는 측면이고 이쪽은 측면이고 얘는 이렇게 봤을 때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색으로 바꿔줄게요. 어두운 색으로 여기 필 컬러를 선택해서 조금 어두운 색으로 그리고 선택도구로 얘를 밑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주시고요. 맞춰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직접 선택도구로 또 옆에를 잡아가지고 한 두 칸 정도 올려줄까요? 두 칸? 더 올려줘야 되나? 더 올려줄까요? 예, 약간 좀 이렇게 좀 좁혀주는 게 더 좋으려나? 이 정도에서 예, 이렇게 예, 위로 요만큼 요렇게 올라가지고 예, 요런 식으로 꺾어놨어요. 예, 여기까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따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박스를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예, 박스를, 또 하나 만드시는데, 뭐 또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왜? 얘하고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쪽에다가 놓아주시면 돼요. 예, 색깔만 달리해서. 그러면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를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복사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요. 예, 요거 앞에 거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시고요. Alt 키를 누르게 되면은, 뭐가 하나 생겨요. 그 다음에 누르고 드래그해서 요쪽 끝에다가 맞춰주세요.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여기 요 각에다 맞춰주고. 근데 얘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실제 보이는 부분에서는 안쪽이기 때문에 되게 어두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색상을 약간 어둡게 처리해 줄게요. 요거 한다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네. 그러면은 색깔을 더블 클릭해서 조금은 더 어두운 컬러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근데 얘가 좀 모양이 이상하죠? 너무 어둡게 처리했나? 제가 프로젝트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좀 밝게 해줄게요. 예. 그러면은 얘가 위로 올라왔어. 얘가. 예. 레이어가 있다면은 그 레이어를 아래로 내리고 올리고 하면 되는데요. 저는 레이어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잘라내기 할 거예요. 잘라내는 단축키 뭘까요? 일반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컨트롤 X. 예, 컨트롤 X를 누르게 되면 잘라내기가 돼요. 컨트롤 X 눌러보세요. 잘라내기 됐죠? 네, 그 다음에 컨트롤 B. 컨트롤 B는요, 아래로 내려주는 기능이에요. 아래로. 그러니까 이 지금 두 개의 객체보다 컨트롤 B 하게 되면은 밑으로 들어가요. 아래로.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쪽 것도 선택해서 Alt 키를 눌러서 끝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데 얘는 색깔이 가장 어두워야 될 것 같아. 예, 얘는 그래서 색깔을 더블 클릭해서 좀 어두운 컬러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이 프로젝트 색깔하고 내가 쓰는 컬러가 좀 다르구나. 자, 맞추기 어렵네. 예. 그 다음에 컨트롤 X 하게 되면은 잘라내기가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B 하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은 상자가 생겼죠. 네, 상자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럼 일단은
아직 조금 못 따라가신 분 계시니까 제가 얘를 일단은 옆에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보면은 어떤 그 사각 그 뭐라고 하죠? 그 사각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 사각형의 어떤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름대로 제가 그러면은 아직 못 따라하신 분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마음에 안 들게 그리신 분은 컨트롤 A 전부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 버리시고요. 내가 봐도 너무 잘 그렸어. 그러신 분들은 옆에다 옮겨 놓으세요. 옆에다 놓고 다시 그리고 아니면은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할까요? 그러면은 저장하고 한번 다시 또 그릴까요? 잘 그리신 분 있으니까 얘네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저장해 놓으면 이것도 컨텐츠예요. 그럼 얘를 저장해서 그 쓰려면은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이 안에 있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내줄 때 잘 볼 수가 있어요. 바깥에 있으면요 버전이 다른 사람이 열었을 때 이 바깥에 있는 거 안 열려요. 제가 지금 CS6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서 CS3 쓰고 있어. 그러면은 바깥에다가 작업한 거는 안 열려요. 그러면 얘를 저장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서 세이브로 저장하실 때 기본적으로 AI가 붙어요. AI. 그러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뒤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만드세요. 폴더를 만드세요. 여러분들 폴더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일러스트 기초 실습이라고 적었죠? 그런데 지금 만든 건 뭐예요? 상자죠? 박스죠? 그러면은 상자 박스 상자 포장 박스라고 저장을 해줄게요. 이렇게 이름을 적고 파일 형식은 AI예요. AI 저장 AI로 체크한 거예요. 저장을 2번 눌러주셔야 돼요. 한 번 더 눌러줘야 돼요. 총 3번까지 눌러줘야 돼요. 지금 한 번 눌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죠. 버전 물어보는 거예요. 일러스트 버전이 일러스트 3.0, 8.0, 9.0, 10.0, CSS2 이렇게 해가지고 6 나와 있는데 그냥 나는 버전 뭐 상관없어. 집에서도 6 버전 써. 그러면은 그냥 6 체크하시고 오케이 누르면은 최종적으로 저장이 돼요. 나름대로. 그런데 내가 요 작업한 거를 CAD로 가져갈래. CAD에서도 호환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파일에서 보시게 되면요. 익스포트라고 되어 있어요. 플레이스는 불러오는 거고요. 플레이스는 불러오는 거. 외부 파일을 불러오고 익스포트는 외부 파일로 보낼 때 외부 파일 뭐 CAD라든가 플래시라든가 프리미어라든가 이런 외부 파일로 보낼 때 쓰는 건데 익스포트 클릭하시게 되면은 파일 형식이 DWG 나오죠. 앞에 뭐라고 됐어요? 오토캐드 드로잉이라고 됐죠. CAD 파일로 호환이 가능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오토캐드 파일 DWG로 저장해갖고 CAD로 불러와서 또 편집도 가능해요. 또는 CAD에서도 AI 파일로 저장해서 가져와가지고 또 나름대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파일 형식 또 클릭해볼까요? 그러면은 여러가지 저장 형식이 있어요. 윈도우 미디어 동영상 파일이고 TIFF 파일, 타가 파일, PNG 파일, PSD는 포토샵 파일이죠. 그리고 SWF 파일은 플래시 파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확장자로 변환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또 DWG로도 저장 또 OK 눌러주시게 되면은 내가 CAD로 가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작업하는 거 못지않게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조금 헤매시는 것 같은데 아마 처음 만들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돋보기를 좀 확대할게요. 돋보기로 처음 선택하시고 클릭하면은 확대가 돼요. 그런데 축소하고 싶으면은 Alt키 누르시면 돼요.
Alt키 누르면 마이너스 뜨죠? Alt키 누르고 클릭하면은 또 마이너스가 돼요. 네, Alt키 떼면은 플러스로 나타나고. 그러면요, 이번에 조금 작게 그릴게요. 색깔을 황토색으로 밝은 색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8 곱하기 8 8칸 하나 둘 작은 칸이에요. 작은 게 8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큰 거로는 4칸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은 4칸 4칸 해가지고 이렇게 칸을 만드시고요. 색깔은 조금 밝은 색으로 해볼게요. 밝은 색을 미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직접 선택도구로 빈 여백을 클릭하게 되면 해제가 돼요. 그러면 옆에 부분 있죠? 옆에 모서리 꼭지점 말고 변을 갖다가 누르고 드래그해서 2칸 내려줄게요. 2칸을 작은 칸 2칸 예, 2칸을 내려서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졌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을 하나 만드는데 얘도 큰 총 8칸 작은 네모가 8칸이에요. 큰 네모는 4칸이고요. 또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조금 더 진한 색을 만들어서 선택 도구로 일단은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옆에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붙여주세요. 옆에다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로 또 옆에 별을 잡아서 조금 안쪽으로 한 4칸 4칸만 옆으로 4칸 위로 2칸 4칸 2칸 4칸 줄이면서 8칸 4칸 줄이면서 위로 이렇게 2칸 더 위로 이렇게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봐줄게요.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봐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 되셨나요? 예, 그럼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선택도구로 여기 까만색의 선택도구로 여기 크면 요거 선택해 볼게요. 얘를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른다는 얘기는 복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여기 위에 칸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위에 칸에 맞춰주고 색깔은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색깔을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안 되신 분 손? 네, 이따가 확인했을 때 안 되면 혼낼 거예요. 네. 지금 손 들을 할 때 자수할 때 자수하세요. 예.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뒤로 넘겨줘야 돼. 레이어가 있다면 레이어를 내리면 되지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얘를 자르는 도구는 뭘까요? 그렇죠. 컨트롤 X를 누르고 컨트롤 B를 누르게 되면은 밑으로 들어가요. 쏙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요면을 선택해서 선택도구로 선택하시고 Alt 키를 눌러서 여기 끝에다가 앞쪽에다 맞춰서 줄게요. 이렇게 그런데 또 위로 올라왔죠? 예, 복사하니까 색깔을 일단 바꿔볼게요. 어두운 색으로 색깔을 어두운 색으로 바꿔주고 너무 어둡다. 그 다음에 컨트롤 X 자르고 컨트롤 B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자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비어 있는 거예요. 그죠? 비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자에다 뭔가를 담을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뭐 담고 싶을 때 담을 수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 해볼게요. 하나는 지금 그, 닫혀 있는 거. 예, 열려 있잖아요. 그죠? 닫혀 있게 그려볼게요. 지금. 닫아볼게요. 지금. 그러면은 박스를 하나 그려야겠죠? 예, 박스를 하나 일단은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대충. 그까이 거 대충 그냥, 예. 대충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요, 끝에를 잡아서, 근데 얘는 윗면이잖아요. 그죠? 윗면이기 때문에 어두운 색이 아니라 가장 밝은 색이어야 돼요. 햇빛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를 선택하시고, 색깔을 가장 밝은 색, 화이트 톤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직접 선택도 일단 끝에 하나 맞출게요. 끝에를 이렇게 한 군데 맞추고 끝에를 이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선택 해제하고 직접 선택 도구로 모서리를 잡으세요. 모서리를 잡아서 이제 모서리 잡는 거야. 예, 우리 배운 거 모서리 이렇게 잡아서 맞추세요. 또 여기 끝에 모서리를 잡아서 이렇게 덮으세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에를 잡아서 이렇게 덮으시면 되겠어요. 예, 얘네들이 끝에를 잡아서 이렇게 덮으면은 박스가 아까는 그 공간에 좀 비어 있었잖아요. 안에가 그죠? 그런데 지금은 박스를 덮어버린 게 되겠죠. 나름대로. 아, 죄송해요. 진동으로 안 해놔서. 예. 네. 다 그리셨나요? 덮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 덮는 거 버릴게요. 예. 선택도구로 위에 뚜껑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게 되면은, 지워지죠. 그러면 지금 제가 뭘 그릴 거냐면은, 날개. 박스 날개. 박스 날개를 그려서 펼쳐진 것 같은 느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날개도 이렇게 펼치긴 했지만 위에도 햇빛이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밝은 색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박스를 하나 그릴게요. 박스를 하나 그까이 거 대충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선택도구로 얘를 끝에다 하나 맞추세요. 이렇게 아까처럼 끝에 이렇게 살짝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그런데 손으로 맞추기 좀 어려워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조금씩 세부적 디테일하게 움직여도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럼 너무 많이 움직이면은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제너럴 들어가서 1mm가 아니라 0.2로 바꿔볼까? 0.2면은 뭐 적당할 것 같아요. 오케이 눌러주고 선택해서 키보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은 디테일하게 이제 이럴 때 좀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로 끝에 부분을 잡으세요. 끝에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끝에 부분 잡으니까 이상하다. 끝에 부분 잡으면 안 돼요. 실수했죠? 컨트롤 Z 누르면은 실행 취소가 돼요. 컨트롤 Z 끝에를 잡지 마시고요. 변을 잡으세요. 변을 잡아서 이렇게 옮겨서 붙이세요. 그 다음에 위에 변을 잡아서 이렇게 펼쳐 놓으세요. 이해되시죠? 펼쳐졌죠? 그러면은 다른 것도 그려볼게요. 다른 것도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 도구로 얘를 끝에다 일단 이렇게 맞추고 선택 해제하고 직접 선택 도구로 변을 잡아서 변을 이렇게 끝에를 잘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얘도 윗면을 잡아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박스를 이런 식으로 펼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박스를 하나 그리고 박스를 하나 그리고 직접 선택 도구로 끝에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라인 맞추고 그 다음에 다시 얘도 펼쳐 놓을게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펼쳐 주세요. 뭐 재밌게 펼쳐 주세요. 네.
하나 남았네요. 그죠? 예. 하나 선택해서 끝에 잡아서 박스를 하나 그리고 직접 선택 도구로 변을 잡아서 맞춰 주시고요. 얘를 좀 펼쳐 줄까요? 예, 이렇게 예, 펼쳐 주시면은 날개까지 완성이 돼 가지고 예, 박스가 이렇게 예, 펼쳐진 것처럼 만들어졌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다 분리가 돼 버리죠? 예, 분리가 되는데 컨트롤 Z 누르면은 다시 예, 뒤로 가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작업이 다 완료됐잖아요. 예, 하나하나 선택도 가능하지만 드래그도 가능해요. 드래그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컨트롤 G 예, 컨트롤 G 누르게 되면은 컨트롤 G를 누르게 되면은 그룹이에요. 내가 작업한 걸 그룹을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예, 그룹으로 묶여요. 밑에 것도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상단에 오브젝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 예, 단축키로 컨트롤 G를 사용해도 되고 오브젝트에서 그룹 선택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뷰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까는 쇼 그리드였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히든, 하이든, 히든 그리드 클릭하게 되면은 히든 감추는 거죠. 예, 클릭하게 되면은 사라져요. 예, 그래서 격자를 필요할 때는 꺼내서 쓰고 또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그 다음 설명드릴 건 뭐냐면요. 지우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우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선택 도구, 직접 선택 도구, 예, 뭐 펜툴, 글자 여러 개 있는데 밑에 여기 뭐 네모 박스 지우개 비슷한 게 있어요. 이레이저 툴이라고 되어 있죠. 이레이저 툴. 그리고 이 이레이저 툴을 꾹 눌러볼게요. 꾹 누르시면은 이레이저 툴이 있고요. 가위 툴이 있고 톱이 있어요. 톱이 아니라 나이프죠? 예, 나이프. 근데 모양은 톱 같아. 나이프인데 톱 같아 꼭. 예, 그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그러면 내가 박스를 하나 쳐볼게요.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지우개는 지우는 도구예요. 예, 지우는 도구. 지우개를 선택하시고 내가 얘를 드래그 이렇게 해볼게요. 지워져요. 얘네들을 이렇게 예, 지우는 도구가 되겠어요. 컨트롤 Z 해볼까요? 컨트롤 Z 누르시면은 다시 예, 실행 취소가 되겠죠? 나름대로. 그리고 이 지우개 툴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은 두 번 클릭이에요. 지우개 그 툴을 갖다가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레이저 툴 옵션이 나와요. 그죠? 예, 이레이저 툴 요 옵션에서는 뭐냐면요. 지우개의 크기, 지우개의 범위, 지우개 크기를 갖다가 지우개 각도를 갖다가 설정해 가면서 지울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지우개의 어떤 그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사이즈 조금 올려볼까요? 사이즈 올리면은 지우개가 커져요. 그리고 OK 눌러주고 드래그 하시면은 아까보다는 지우개가 조금 더 예, 많이 크게 지워진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네. 컨트롤 Z로 다시 예, 돌리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볼게요. Shift 키를 누르고 예, 내가 얘를 지우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가 드래그 하면은 약간 좀 삐뚤삐뚤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삐뚤삐뚤하는 거를 난 좀 직선으로 지우고 싶어. 그러면은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직선으로 깔끔하게 지워지죠. 얘네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우개는 이렇게 지우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 지우개로 뭘 만들면 좋을까요? 약도. 약도나 지도 같은 거 이렇게 길 같은 거 그릴 때도 괜찮겠죠. 나름대로. 뭐 응용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면은 컨트롤 Z로 다시 실행 취소하시고 지우개 기능 다 하셨죠. 그러면은 지우개를 꾹 누르시면은 가위 툴이 나와. 가위. 참. 가위는 어떨 때 쓸까요? 가위는 자를 때. 말 그대로 자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위는 어떻게 자르냐면요. 내가 자르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면 되는데 얘는 안 된대. X표 떴잖아요. 그죠? 내가 이 면을 자르려고 하니까 안 된대. 가위는 면을 못 잘라요. 왜 가위는 면을 못 잘라? 이해가 안 되죠? 가위는 면을 못 잘라요. 선택해서 버릴게요.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버릴게요. 가위는 면을 못 잘라요. 왜 가위는 면을 못 자르지? 아이씨, 사기 아냐? 나는 집에서 가위 면도 잘 자르는데, 그러면은 가위는 어떤 걸 자르냐면요. 실을 잘라, 실. 선을 잘라요. 선을 자를 때 가위를 사용해요. 우리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면은 선은 어딨냐면은, 여기 그 사각 툴 옆에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뭐가 찍 가있죠? 라인 툴이 있어요. 라인을 그릴 때는, 여기 사각 툴, 도형 툴 옆에 보시게 되면은, 라인 툴이라고 있어요. 라인 세그먼트 툴 해가지고, 이 라인 툴을 선택하시고요. 드래그 하면은 라인이 그려져요. 내가 라인을 그리고자 할 때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쉽게 라인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제가 막 그리긴 했는데 그러면은 다 버리고 라인 하나만 그려볼게요. 라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다 보면은 직선으로 안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물론 직선 이렇게 그릴 수는 있긴 하지만 정말 직선으로 그리고 싶으면은 Shift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약간 삐뚤하게 그리더라도 지가 알아서 Shift 키 누르면은 직선으로 그렸죠. 그래서 Shift 개념은 직선으로 자를 때 이해되시죠? 지우개 툴도 직선으로 자를 때, 선을 그릴 때도 직선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요. 가위 툴로 선에 정확하게 그 선의 라인을 클릭하세요. 선의 라인을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세요. 잘못 찍으면요 이런 에러 메시지 떠요. 잘 찍어라잉 하면서 그러면서 선을 갖다가 정확하게 클릭, 여기 선을 클릭 이렇게 정확하게 잘 찍어주세요. 클릭. 아마 요게 좀 처음에 다룰 때 이거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선을 갖다 이렇게 클릭했어요. 클릭하면 잘라지는데 지금 잘라졌는지 잘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택 도구로 내가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해서 밑에 내려보세요. 다 잘라져 있어. 얘네들이 찍은 부분, 내가 가위툴로 콕콕 찍은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잘린 거야. 얘네가. 그래서, 가위를 갖다가 사각 이렇게 뭔가 누를 거고, 이렇게 가위질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면은 잘린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르면 돼요. 그러면은, 얘를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전부 선택이 되고요. 딜리트 눌러서 버릴게요. 그러면은, 선을 자르는 게 있으면은 면을 자르는 것도 있겠죠? 면 잘라 볼게요. 면은 사각형으로 색깔을 넣어 볼게요. 면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초록색으로 한번 넣어 볼까? 초록색으로 해서 색깔은 뭐 여러분들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누르고 들어가면은 사각형이 그려지죠. 그러면은 자르는 도구,
아까 우리 가위로 선을 잘랐으면은 요 가위 툴을 꾹 누르면은 지우개 툴 나오고 가위 툴 나오고 나이프 있죠? 예. 뭐 답은 나이프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이프겠죠. 나이프 클릭. 나이프 선택하시고요. 내가 자르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내가 자르고 싶으면 이렇게 네, 이렇게 하듯 뭐 이렇게 하듯 뭐 이렇게 하듯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그러면 잘려요.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선택도구가 아니라 선택도구로 빈 옆에 클릭하고 보면은 이렇게 잘라져 있어 다. 예, 내가 드래그한 부분이 다 하나하나. 그래서 선을 자를 때는 가위 툴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면을 자르실 때는 나이프 툴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얘네들은 이제 선택도구로 선택해서 버리고, 예, 딜리트 키 눌러 버리고, 이제 뭘 그릴 거냐면은, 아까 우리가 아이클릭 아트 한번 들어갔었죠, 여기. 예, 아이클릭 아트 한번 들어왔었는데,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일러스트 자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제로 좀 참고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일러스트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요거 우리가 박스 만들었잖아요. 그쵸? 박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쿠폰이라고 되어 있네. 쿠폰. 그죠? 쿠폰이라고 되어 있고 뭐라 써있지? 5만원 이상 구매 시 만원 할인해주는 쿠폰이야. 요 쿠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우리 조금 전에 배운 걸로 쿠폰 만들어 볼게요. 다시 일러스트로 와서 이제 쿠폰을 그리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쿠폰 어떻게 생겼어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에요. 그죠? 라운드 사각형이었죠? 그러면은 노란색으로 한번 쿠폰을 만들어 볼게요. 노란색 선택하시고 근데 색깔은 여러분들 노란색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컬러로 하셔도 돼요. 지금은. 그리고 라운드 사각형을 선택해서 드래그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쿠폰을 한번 볼까? 쿠폰을 보는데 한쪽은 노란색의 검정 글자고 또 한쪽은 흰색의 노란색 검정색 글자네요. 그죠? 예,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모양은 같은데 여기하고 여기 컬러가 달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잘라야 되는 거야. 예. 뭘로 잘라요? 면을 잘라야 되는 거죠, 지금은. 면을 자르는 건 뭘 써요? 그렇죠. 나이프. 나이프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밑으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근데 삐뚤렁하게 잘랐어. 삐뚤렁하게 자르면 안 되겠죠? 어떻게? Shift 키를 누르고, 예. Shift 키 누르고,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면은, 예. 직선으로 그려질 줄 알았더니, 뭐야? 얘는 아니네? Shift 키 먹나요? 안 먹죠? 얘는 의외예요. 얘는 예외예요. 그럼 컨트롤 Z. 그럼 Shift 키 빼면 뭐 남았어요? Alt 키는 아니고요. 컨트롤 키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 예, Alt 키. 예. Alt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요. 예, 직선으로 가는데 이게 밑으로 직각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죠? 삐뚤할 수도 있죠? 그래서 Alt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눌렀어요. 그러니까 얘가 삐뚤렁하게 갈려도 안 가죠? 예. Alt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고 들어가면은 직선으로 내려 꽂을 수 있다라는 거. Alt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좀 이게 사선이든 뭐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직각으로 딱딱 맞으려면은 Alt Shift 키 동시에 누르고 내리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선택도구로 이쪽은 노란색이었고 이쪽은 흰색이었죠. 그럼 이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색깔을 바꿔줄 수 있어요. 예, 내가 원하는 부분 선택하고 색깔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색깔 바꿔주고 이렇게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이프 툴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나이프 툴로 어떻게 자르고 또 어떻게 응용하는지. 예. 네, 그러면은 여기 선택 도구와 직접 선택 도구, 그리고 라인 도구, 그 다음에 도형 툴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우개, 가위, 나이프 툴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타입 툴, 타입 툴 한번 살펴볼까요? 타입 툴은 말 그대로 글자 쓰는 거예요. 예, 글자 쓰는 거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요것도 하나 저장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뭐 많이 작업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냥 버려도 상관없긴 한데 버릴까요? 예, 아니면 그냥 옆에다 이렇게 하나 빼놓을까 그냥. 예, 좀 줄여서 예, 얘를 갖다가 선택해 주시는데 얘가 지금 박스가 그게 안 보이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나요 지금? 뭐 테두리 뭐 안 생기나요? 박스가 없죠? 요 박스가 원래 생겨야 되는데 얘는 안 생기네. 원래 블렌딩 박스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유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쇼 블렌딩 박스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 체크 되시는 분 있으면은 요거 체크해 주세요. 그게 편해요. 쇼 블렌딩 박스 클릭하시게 되면은 요렇게 트랜스폼이 잡혀요. 예, 이렇게 뭐 크기를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그러면은 Shift 키를 누르고 모서리를 잡아서 줄이면은 정으로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어요. 예, 요거는 또 이따가 로테이트 툴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크기 조절하는 거. 네. 그러면은 타입 툴, 예, 타입 툴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그냥 캔버스에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은 커서가 깜빡깜빡이죠. 그때 글자를 쓰시면 돼요. 뭐 타입 툴은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예, 그러면은 글자를 공부합니다 라고 글자 써봤어요. 그러면은 글자가 너무 작은데요, 글자를 좀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요, 모서리를 잡아서 이렇게 잡아 당길 수가 있어. 잡아 당기는데 이렇게 그냥 뭐 비현실적으로 잡아 당기가 느리면 안 되겠죠.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고 하시면은 비율로 줄이고 늘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요, 수치로 만약에 크게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글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컨트롤 T 눌러볼게요. 예,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캐릭터라고 해가지고 글자에 대한 패널이 나타나게 돼요. 이 글자에 대한 패널은 뭐 폰트라든가 글자 크기라든가 행간이라든가 자간이라든가 장평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풀다운 메뉴라는 거는 클릭하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메뉴에 있는 거 풀다운 메뉴라 하고, 그 밑에 있는 거를 옵션이라고 하게 돼요. 이 옵션은 내가 툴박스 선택할 때마다 바뀌어요. 옵션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옵션을 잘 봐주시면 되는데, 글자를 쓰고 글자를 선택하시면은 글자에 대한 옵션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글자 폰트, 예, 글자 폰트를 바꿔줄 수가 있고, 그리고 글자 크기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나 글자 선택하는 거 너무 싫어 그러면은 Shift 키 누르고 크기를 줄이고 늘려도 할 수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예. 포토샵은요, 이게 늘릴 때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은 깨지거든요. 근데 일러스트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 마음대로 늘리셔도 돼. 예, 그래도 안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러스트의 최대 장점인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글자를 갖다가 뭐 이렇게 뭐 크기를 조절하기보다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좀 조절해도 되고요. 안에 좀 길게 쓰고 싶다. 그럼 밑으로 잡아 당겨도 돼요.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렇게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내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글자를 하나 썼어요. 그러면은 자간을 좀 정리하고 싶어. 자간. 그러면은 Alt 키를 누르시고 Alt 키 누르세요. 키보드에 보시게 되면은 라이트 키, 레프트 키가 있죠? 예, 라이트 키 눌러볼게요. 오른쪽 키죠? 라이트 키를 누르면은 자간이 늘어나. 예. 그 다음에 레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자간이 줄어들어요. 예. 물론 여기 패널에서도 자간 정리하는 게 있긴 하지만 단축키로 쓰는 게 저는 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행간을 조절하려면은 행간은 어떻게 돼요? 두 줄 이상 있을 때는 행간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한 줄이기 때문에 행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글자 한번 써볼게요. 글자를 쓴 상태에서 다시 타입 툴로 빈 여백을 클릭하면은 또 글자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글자를 글자의 행간을 엔터 치고 엔터 치 밑으로 내려가죠. 조절해 줍니다 라고 쓰시고 선택도구로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시고 다운키 행간되니까 키보드에 다운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내려가고 행간이 늘어나고 업키를 누르면은 다시 이렇게 행간이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자간 레프트 키 자간 줄어들고 라이트 키 자간 또 행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즉석에서 보면서 행간과 자간을 글자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편집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글자의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행간이라든가 자간을 조절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죠. 그러면은 제가 일단 행간이 두 줄이 아니라 여러 줄 써볼게요. 커서를 끝에다가 놓고 요게 쉽지가 않아요. 참 요거 여러분들 어려워하던데 이렇게 글자를 쓰시고요. 글자 이렇게 쓴 다음에 타입 툴로 끝에 이어서 쓸 때는 끝에다가 잘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또 이어서 쓸 수가 있어요. 요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커서 깜빡이면은 엔터 치면은 행간 이런 식으로 쓰면은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블럭을 잡을 수 있어요. 글자는 내가 선택도구로 글자를 다 선택하면은 얘가 Alt 키로 다운 키 누르면은 전부 선택했기 때문에 전부 돼요. 전부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럭으로 글자를 블럭 잡을 때는요. 여기 그 타입 툴로 글자 커서 앞에 가까이 가져가야 돼요. 가까이 안 가져가면은 모양이 이상해도 다시 써지게 돼요. 가까이 가져가면은 I자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럼 누르고 들어가서 이렇게 블럭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전체를 조절해 주려면은 전체를 블럭 잡아서 Alt 키 누르고 업 키나 다운 키를 누르면 되는데 나는 이 네 줄 중에서 두 줄만 해줄 거야. 그럼 두 줄만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Alt 키 누르고 업 키 누르면은 밑에 두 줄은 그냥 있으면서 위에 두 줄만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간도요. 내가 그 필요한 만큼만 블럭 잡으면 돼요. 필요한 부분만 행간 아니면 조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만 블럭을 잡고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자간 조절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블럭을 잡아서도 자간 행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글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죠. 네, 좀 지루하죠. 뭐 저런 거 다 아는데, 뭐 그냥 기초니까, 뭐 이렇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기초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면요, 좀 지루하니까 조금 재밌는 거 해볼게요. 블록 잡아서 드래그해서
예, 드래그해서 다 버릴게요. 예. 그리고 글자 다시 쓸게요. 글자 타입툴 쓰고 클릭하고 글자 모양 만들기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글자 모양 만들기. 그리고 선택도구로 선택해서 이렇게 뭐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옵션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위에 옵션에서 레프트, 센터, 그리고 라이트 이렇게 글자 정렬하는 거 있는데 글자 정렬하는 거 옆에 보시게 되면은 글자 모양을 갖다가 좀 모양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화살표 거꾸로 된 거 있죠? 화살표 거꾸로 된 거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은 여기서 make with wap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갖다가 클릭해 볼게요. 아이고 왜 안 나왔네. 그러면은 이 풀다운 메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요거 클릭해 볼까요? 풀다운 메뉴 말고 이렇게 그 부채꼴 모양으로 된 거 있죠? 이렇게 클릭해 볼게요. 부채꼴 모양 클릭. 부채꼴 모양 클릭하시게 되면은 왑 옵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글자를 부채꼴 모양 휘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밑에 프리뷰라고 되어 있죠? 미리 보기 체크할게요. 미리 보기 클릭하시게 되면은 부채 모양을 이렇게 휘어주는 거예요. 밴드 얼마만큼 휘어주느냐? 50만큼 많이 휘어주려면은 이렇게 쭉 휘어주면 되고요. 반대로 휘어주려면은 밑으로 이렇게 휘어주시면은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모양을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다 놔볼게요. 가운데는 0으로 놓고 호리젠탈이라고 되어 있죠. 호리젠탈이라는 거는 가로죠. 가로로 얘를 갖다가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가로로 이쪽이 넓어지네.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버티컬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모양을 갖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위에 아치형 아크 아치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아치 모양을 밑으로 한다거나 위로 한다거나 아치 모양 그리고 버블이라든가 여러 가지 플래그 웨이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나중에 시간 나면은 예제할 때 조금씩 써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위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중요하거나 많이 쓰는 걸 갖다가 우선적으로 위에 놓듯이 위에 있는 게 좀 많이 쓰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밴드 모양도 만들면서 모양을 나름대로 아이고 너무 많이 줬나?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선택도구, 직접 선택도구, 그 다음에 펜툴은 안 했죠. 우리가 타입툴 했고 조금 전에 라인툴, 그 다음에 도형툴, 그러니까 요까지 했죠. 그러면은 위에 보면은 매직 완두 툴이라고 있어. 마술봉이에요. 얘도 마술봉. 그리고요 얘는 마술봉이고 마술봉은 여러 개의 객체를 한꺼번에 선택할 때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마술봉 어떤 때 썼어요? 닫혀 있거나 같은 색깔이라거나 같은 모양을 갖다가 선택을 했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색깔이 같거나 비슷한 속성을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해요. 그 나중에 이제 그룹할 때 설명을 드리고요. 또 옆에 보시게 되면은 무슨 모양이에요? 라소 툴이라고 해서 올가미 모양이에요. 이 올가미 모양도 마찬가지로요. 드래그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요 부분에 중에서도 내가 요 박스 중에서도 이 부분만 필요해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 이렇게 식으로 필요한 부분만 박스를 올리니까
뭔가 재밌게 만들어졌네.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하고자 했을 때, 이렇게 올가미 툴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여기도 요 부분만 위에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서 얘를 또 위로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올가미 툴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예제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하나 작업해 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오늘은 좀 마감을 펜툴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펜툴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포토샵의 펜툴보다는 좀 쉬워요. 포토샵에서 저 펜툴 가르칠 때 제일 어려웠어.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펜툴은. 그런데 포토 펜툴보다는 일러 펜툴이 조금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러스트에서 펜툴을 모르면은 일러스트를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러스트에서 펜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자유로운 라인을 그릴 수가 있는 게 펜툴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자 하면은 펜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펜툴을 조금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거고요. 앞으로 펜툴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다른 툴보다도 펜툴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면 펜툴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 또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직선으로는 그냥 하나의 도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도구로 이렇게 내가 그린 그림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그릴 때는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되고요.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직선은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는 곡선이거든요. 펜툴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클릭하세요. 눌렀다 떼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한 다음에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누르고 드래그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곡선 있죠? 요거를 이제 배지 곡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배지 선분을 갖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내가 요 위에다가 클릭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곡선이 그려져요.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딜리트 눌러 버리세요. 처음에 클릭, 그리고 누르고 드래그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옆으로 이렇게 누르고 드래그 해서 또 이렇게 이런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도록 하는데, 뭐 그냥 그리지 않고 그리드를 이용해서 조금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쁘게 그리는데, 여러분들 비유에서 그리드 열어볼까요? 쇼 그리드, 비유에서 쇼 그리드를 열어주시고요. 돋보기 툴로 좀 클릭해서 확대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펜툴로 여기에 맞춰서 그려볼게요. 펜툴로 일정 포인트를 잡고 한 칸 가서 누르고 드래그 해서 이렇게 한 칸 위에만 맞춰놓을게요. 이렇게 한 칸만. 그 다음에 또 한 칸 옆으로 가서 누르고 그냥 클릭만 해주세요. 클릭만 해도 이렇게 만들어지죠? 또 옆으로 한 칸 가서 누르고 드래그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옆으로 가서 그냥 클릭, 또 옆으로 가서 누르고 드래그 이쁘게 그려주세요. 또 옆으로 가서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파도 모양을 그려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지금 흰색이라 보이진 않았는데 제가 흰색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뭐 색깔을 넣어서 그려볼게요. 면 색깔을 좀 넣고 펜툴로 클릭, 그리고 누르고 드래그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나는 라인을 그리려고 하는데 자꾸 면이 들어가서 불편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면이 위에 올라와 있죠. 면이 올라온 상태에서 넌 사선을 클릭하면은
면이 없어져요. 그리고요, 나는 선도 없애고 싶어. 선이 아니라 면으로 그리고 싶어. 그러면은 그 선을 클릭하면은 선이 면 위로 올라와요. 그 상태에서 넌 하게 되면은 선마저도 없어지고 면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넣어주면은 면만 들어가요. 예, 면만 들어가 주게 되고 면만 넣고 싶을 때는 면만 색깔 넣어주고 선을 없애면 되고요. 근데 나는 선만 넣고 싶어. 그러면은 선을 더블 클릭해서 선 색깔을 검정색으로 만들어주고 아이크 선 색깔을 넣어주고 들어갔죠. 면을 올려서 넌 하게 되면은 면이 사라지게 돼요. 예,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라인 그리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요.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또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요거 이제 포무스터는 그냥 예, 그리실 때 아까 예, 클릭하고 또 예, 그냥 클릭했을 때 하고 드래그 했을 때 하고 조금 다르긴 했는데 예,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형태로 그릴게요. 펜툴로 내가 일정 그 포인트를 클릭하시고 또 한 칸 가서 누르고 드래그 해가지고 요렇게 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밑으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려면은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라 얘를 위로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위로 그리고 싶어 이렇게 위로 그리면 안 가요. 위로 안 가요. 예, 왜냐면 선분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분을 끊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냥 가운데 점 있죠? 가운데 점을 클릭하시면 돼. 포토샵에서도 펜툴 그리는데요. 포토샵에서는 Alt 키를 누르고 끊어줘야 되고요. 일러스트는 Alt 키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없어져요. 그러면은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얘가. 그리고 또 한 칸 가서 누르고 드래그 해서 이렇게 예, 그릴 수가 있어요. 또 가운데 점을 클릭해서 끊어주고 또 옆으로 가서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또 가운데 끊어주고 그리고 옆으로 가서 누르고 드래그 또 가운데 클릭 또 옆으로 가서 누르고 클릭 이렇게 예,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아까 펜툴 배웠죠? 예, 펜툴 글자 쓰는 거 배웠는데 얘는 선택해서 예, 드래그 선택 도구로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딜리트 눌러 버릴게요. 예. 그리고 펜툴로 그냥 곡선 여러분들 자유롭게 한번 그려보세요. 예. 펜툴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예, 한번 그려주시고 곡선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타입 툴 선택해 볼까요? 타입 툴을 꾹 눌러 볼게요. 예, 타입 툴을 꾹 누르시면은 세 번째 타입 오너 패스 툴이라고 되어 있죠? 예, 타입 오너 패스 얘는 패스 예, 라인을 따라서 글자를 쓸 때 좋아요. 어떨 때냐면은 이 라인을 그렸는데 이 라인 앞에다가 가까이 가져가세요. 가까이 가져가면은 모양이 바뀔 거예요. 가까이 가져가서 클릭하시면은 커서가 깜빡이에요. 그 라인 정확하게 가까우면은 그리고 글자를 쓰시는데 라인 따라 글자 쓰기 근데 글자가 크니까 잘렸어 조금. 그러면은 컨트롤 A 예, 글자가 커서 라인에 다 못 쓴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글자를 좀 줄여주면은 다 나와요. 이렇게. 예. 그리고, 예.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글자를 갖다가 그냥, 예,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똑바로 쓰는 게 아니라, 라인 따라서, 예, 라인. 내가 원하는, 예, 라인을 갖다가 라인 위에다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네,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펜툴로 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펜툴로 라인을 그리는데 요거 확인하세요. 선인지 면인지. 만약에 면으로 됐으면은 수압해도 돼요. 그 면과 선 사이에 보시게 되면은 동그란 화살표가 있는데 스왑, 필, 스트로크라고 돼 있죠. 스왑이란 얘기는 그 교환하다 뜻인데 익스체인지와 같은 얘기예요. 선과 면을 바꾸다.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면에 있던 게 선으로 가버린 거예요. 또는 뭐 면 색깔이 없어 그러는데 면과 선 색깔을 서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펜툴로 처음에는 클릭, 그 다음에 라인을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그림을 라인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라인을 클릭해서 이렇게 곡선을 그렸어요. 언덕 같은. 네. 그 다음에 타입 툴 글자. 타입 툴 그냥 쓰는 게 기본인데 이 타입 툴을 아까는 제가 패스 오너 타입 오너 패스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타입 툴 선택해 볼게요. 그냥 타입 툴로도 가까이 가져가면은 모양이 바뀌죠. 네모에서. 그때 클릭하셔도 돼요. 그때 클릭하면은 그 라인 위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려요. 그때 글자 쓰시면 돼요. 이렇게.